새로운 닥터 둠 강영현 이사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상승론을 펼친 염블리, 유동원, 슈퍼K님들의 인기가 강 이사님에게 이동한 느낌이죠. 객관적인 근거를 넘치도록 준비한 스타일이 강 이사님의 신뢰를 높인 부분도 큽니다. 지난번 강 이사님께서 더 하락할 것이다의 근거에 이어서 오늘은 상승할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종종 제 채널의 취지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누굴 지지하거나 누굴 디스하기 위한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한 내용을 개미들과 공유해 드리는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 전인구 경제연구소, 역시 앞으로 증시의 호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중심의 분석이란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증시의 상황은 4월, 5월, 6월 세 달 동안 하락을 했고 급기야 6월 중순에 바닥을 쳤습니다. 7월 초에는 소폭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비관론이 가득한 시장 상황이고 증시를 좋게 보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락도 갑자기 왔듯이 상승도 갑자기 올 수가 있다. 비관론으로 가득하던 시장이 갑자기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첫 번째 근거, 가장 큰 호재는 시장이 악재에도 버티는 힘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7월 8일 나스닥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왔는데, 아니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경제가 살아있다는 뜻인데 왜 급락을 했을까? 그 이유는 9월 달에 FOMC 금리 인상이 또 있는데 강력한 고용이 뜨니까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악재로 인식한 특이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7월 8일에 곤두박질 친 주식은 2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다 올라버립니다. 강한 반등의 힘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경제가 살아있다는 팩트를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근거, 물가가 50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 물가 관리가 안 돼서 강력한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가 예상을 보면 물가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는 거고 증시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 바 있습니다. 만약에 CPI, 즉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만에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물가 상승이 꺾였다고 보고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반기에 CPI가 하락할 수 있는 근거를 보면 첫 번째, 6월 초에 120달러까지 갔던 유가가 100달러로 내려왔고, 두 번째, 구리값이 1년 중에 최저치로 내려왔고, 세 번째, 밀가루 값이 우크라 사태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굴하지 않았던 원자재 가격들이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 뉴스들이 뜨니까 투기 세력들이 던지고 빠져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갔고 하반기에는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커진 거죠. 결국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계속 좋다라는 고용지표가 유지된다면 금리 인상조차 시장이 두려워하지 않겠죠. 시장이 하반기에는 상승세로 돌아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먼저 금리 상승, 즉 대출이자를 이겨낼 수 있는 기업, 각 업종의 1등 기업들,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대형주, 즉 돈 잘 버는 실적 성장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물론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최악의 상황이라 함은 환율이 1,400원대로 오르고 연말금리가 4%까지 오르고 물가가 하반기에도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반등을 기대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전문가는 경제전쟁꾼 7월 8일 방송에 출연한 김태용 전문가님입니다. 과거 침체랑 비교를 해보면 평균 13개월 하락 후 회복이 평균인데 현재 4분기 연속 하락을 앞두고 있죠. 반면 가계와 기업의 체력이 과거 침체에 비해서 상당히 건강한 상황이다. 하반기 중 9월, 10월이면 반등 가능할 것이고 물가 둔화의 확인과 함께 살짝 반등이 아닌 큰 폭의 반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큰 반등이 추세적인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시기로 잘 활용하길 바란다. 상승의 근거는 과거 사례인데 전쟁 플러스 넘치는 유동성 플러스 유가 상승 플러스 물가 급등의 시기는 1차 오일 쇼크 때랑 80년대 초가 있었는데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이자마자 50% 반등을 보여준다. 올 하반기 3분기 초에 물가 둔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고로 릴리프 랠리가 기대가 된다. 현재 월급 상승률이 물가를 따라 올라가는 상황이라 소비 여력이 나쁘지 않고
다만 투자 심리만 위축된 상황이므로 과거 경기 침체 때보다 여러 면으로 양호한 상황.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즉 BEI는 이미 꺾여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 원자재, 곡물 가격 등이 이미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꺾일 것이다. 특히 기업 실적이 부진할 거다의 근거가 재고 상승 때문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 공급난에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니 느닷없이 재고가 많아졌다로 정황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재고가 많아진 게 아니라 더블 오더가 많기 때문이다. 공급 부족을 대비해서 기업들이 더블 오더를 낸 경우가 상당히 많고 혹여 재고가 쌓인다고 해도 물품 가격이 낮아지면 결국 물가도 낮아지기 때문에 CPI는 꺾일 것이다. 유가만 하락해도 한국 기업의 악재는 사실상 끝이라고 보여진다. 한국 기업만 놓고 보면 유가 상승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지만 수출은 계속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태에서 유가만 떨어지면 환율이 안정되고 물가가 잡히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다. 덧붙여서 바이든의 행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중동 방문, 사우디 방문, 즉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움직임이죠. 그리고 대중국 관세 처리의 움직임 또한 소비자 물가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결국 물가의 부담이 처리가 되고 안도 랠리가 하반기에 주가를 끌어올릴 것.